가지 제가 좀 5.18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5.18 전에 제가 부산에서 그러니까 기독청년회 총무로 활동할 때 그때 김대중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 노경규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나이 훨씬 많이 됐겠죠.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을 만나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겨울인데요. 동교동에 김대중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18이 터졌습니다. 5.18 터지고 제 기억에는 5월 18일, 19일이나 20일경으로 짐작합니다. 뭐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요. 어쨌든 그때 저에게 약 100여 장의 그 삐라를 갖고 왔습니다. 삐라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성명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내용이 보면 이게 제가 지금 가장 그리고 5월 달에 5월만 되면 청년들이 5.18만 되면 굉장히 그 열병을 앓듯이 앓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각 대학교에 뿌려진 내용, 5월의 노래도 그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꽃잎처럼 뿌려진 너의 젖가슴, 뭐 그다음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경산도 청년들이 술을 먹고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 이런 내용들이 당시 20대 청년들의 정말 가슴을 끓게 했거든요. 모두 5월만 되면 열병을 앓게 했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 그 정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했죠. 근데 그때 저에게 그때 노경규라는 사람이 줬던 삐라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술을 먹은 경상도로 구성된 공수부,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후에 그 특전사에 차출돼서 갔었는데 그때 광주에 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호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술을 먹인 경상도만 차출해서 호남에 보내서 죽였다 라는 것 좀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 배를 갈랐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처녀의 젖가슴을 드러내서 도려냈다, 이거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초기에 5.18을 확산시킨 가장 큰, 그리고 5.18에 광주 시민들이 어쨌든 동의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거짓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당시에 방송 차량을 들고 전 누구라는 여자죠. 그 여자가 광주 방방곡곡을 돌면서 경상도 청년이 우리를 지금 경상도로 구성된 공수부대 우리 광주 시민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젖가슴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런 선동들이 사태를 훨씬 악화시켰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김대중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에게 그 문건을 줘서 제가 10여 차례 부산에서 그것을 뿌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저에게 하루 만에 그 삐라가 저에게 왔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님이 밝혔던 CIA 보고서, 김대중 지지자들과 고정 간첩들의 소행이다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민노총의 여러 간첩망이, 충주, 제주 모든 간첩망이 민노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 있는 고정 간첩이 북한에서 내려온 것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도와라였습니다. 김대중 주변에 그럼 그와 같은 간첩망 없었을까요? 저를 김대중에게 데려가고 그런 부른 삐라를 지키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 CIA 보고서를 인용한 정광훈 목사님 발언은 명백하게 사실이 입각한, 그리고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총 드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주사파 핵심 간부였을 때 그때 북한의 지령은 95년도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라는 거였습니다. 결정적 시기란 공산당에서는 무장 봉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내부에서는 무장투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핵심 한 서너 명 모여서요. 그때 도시에서 무장 봉기를 이루려면 어디 무기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럼 무기고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요, 당시 명색이 제가 지도부였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 경험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당시 광주에서요, 광주 5.18이 터진 지 이틀 만에 4시간 만에 광주 전역에 47군데인가요?
파출소 무기고를 전부 습격하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요, 절대로 광주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주사파들이 도대체 이 5.18에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부터 못하게 하느냐? 저는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통 세력을 살인마로 만들고, 그리고 저들은 정의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세력으로 탈바꿈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역사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절대로 굴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5.18 특별법은 그냥 특별법입니다. 헌법 위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18 특별법이 헌법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헌법학회 회장을 지내신 김학성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역 아닌 성역이 5.18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은 2021년 6월 달에 5.18 왜곡 금지 조항을 두어서 모든 5.18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헌법학자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와 상대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기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도 판결도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법률도 수없이 개정되고 판결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상을 부정하고 다른 역사 인식과 표현을 국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파시즘의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5.18 왜곡 금지 규정은 파시즘이 추구하는 전체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16이 쿠데타인지 2010년 천안함 격침을 누가 했는지 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역사 인식은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그의 역사적 인식이나 발언을 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2021년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조성대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북한의 도발로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민주당은 조성대가 헌법기관의 공직을 맡는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벌은커녕 고위공직자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인식과 해석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인식과 해석은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유평등 파괴를 구호로 내건 프랑스 혁명의 경우 당시에도 부정적 견해가 많았지만 200년이 지난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혁명이라는 평가가 더 많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재해석되며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의 경우 이를 민주항쟁으로 보면 괜찮고 부정적으로 보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가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18 왜곡 금지 규정은 위헌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첫째, 위 규정은 법이 적시한 내용과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하나로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역사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 다른 역사적 인식을 가진 국민을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 규정은 특정 사건에 특정 인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는 것으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위 규정은 명백 현존하는 위헌의 법리에 어긋납니다.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약하려면 표현의 내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하고 현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백 현존의 위헌 법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자유민주질서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 아닌 한 김정은에 대한 찬양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18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명백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인 것입니다. 넷째, 위기종은 적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5.18을 민주주의 확립 과정에서 펼쳐진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5.18을 계급투쟁과 혁명투쟁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반제투쟁으로 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도 왜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5.18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인식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 사건에서 1000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됩니다. 그러나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명백한 평등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지적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만일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재인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허위사실 유포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의 취지는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기관총 사격을 안 했다는 것만을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5.18 왜곡금지법은 역사 인식과 표현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법과 다른 개인의 역사 인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 인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유린이요 국가의 사상적 강제로서 우리 헌법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지난 4월 광주에서 5.18 관련 주장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금기시되어 있는 사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전 목사님의 용기와 소신에 대해서 칭찬을 못할지언정 처벌해야 한다고 세상은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10대 강국이며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자상이라니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는 말하는 것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김학생 교수님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한 특수군이나 북한군이 왔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보도를 보겠지만 북한 고정간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